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빈손 회동 이후에 과연 그 다음에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에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빈손이었다, 맹탕이다, 뭐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그제 회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뭐 성공 실패의 문제가 아니고 예. 또 빈손 맹탕이 아니고 예. 사태가 악화된 거죠. 그러니까 실패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보기 예. 나름이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더 드러내고 예. 갈등을 키웠다, 그런 예. 의미에서 본다면 하여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런 회동이었죠. 위원님, 네. 어쨌든 사태는 악화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하는 관계가.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네, 성공 실패를 정의하지 않으시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표현은 혹시 갈등이 격화되는 걸 오히려 즐기는 쪽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진 않았고요. 예. 이런 정치적인 그 행사라고 할까요? 예. 정치적인 만남을 성공 실패 또는 이기고 지고 이렇게만 봐서는 예.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이고요. 예. 또 하나는 갈등이 커졌다고 해서 예. 그 갈등이 커져서 문제 해결이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오. 갈등이 커져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또 정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예. 그 다음의 해결 방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다 성공이다, 예. 이겼다 졌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예. 당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 독대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예. 않았죠. 예. 그러나 또 한편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 있을 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하고 예. 국민들에게 더 나은 방법으로 다가갈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전략가들이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습책과 해결책가 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질문을 좀 드리고, 이 갈등이 격화된 거,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거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 측이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측이 있습니까? 갑자기 답변하기 싫어지네요. 왜죠? 이게 문제가 벌어진 측은 대통령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측면에 대해서 예. 답변을 하면서 어느 쪽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발생한 거고 그걸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한동훈 대표라는 의미신데. 그럼 과연 그것이 맞느냐의 문제가 또 있겠죠.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어떤 사람의 신체에 병이 발생했고 예. 그 병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의사가 집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는. 예. 그렇게 예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문제를 막 지적하면서 예. 오히려 도움 주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예. 있죠. 그 형식적인 측면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 홀대론 나오잖아요. 네. 당 대표를 불러놓고 지금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홀대를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서 예. 새로이 문제가 수습되겠느냐, 예.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문제를 드러내고 그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로 가느냐의 그런 논란이겠죠. 예. 그것은 저는 지금 홀대를 받았다, 홀대를 받지 않았다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실 참모들은 제가 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소홀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뭐 의전 비서관이라든지 뭐 정무 라인에서 뭔가 소홀히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의전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이런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그 회담 뭐 장소든 방법이든 여러 가지 이 그 신경을 써도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뒷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예. 이 문제가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면 그냥 그 비판하고 넘어갈 일인데 예. 그렇지 않는 이 상황이라는 데 대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좀 유의를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갈등만 더 커졌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한 대표의 발언을 좀 보죠. 강화도 강화군수 선거 이제 당선 인사 하러 간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인데 국민만 보고 민심만 보고 계속 나아가겠다. 뭐 이런 국민의 힘이 되드리겠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뭐 좋은 말이죠. 근데 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은 예. 뭐 돌을 맞고라도 예. 내기를 간다. 어제 저 금정구가 있는 네. 금정구에 있는 범어사에서 가서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돌 얘기했어요.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게 뭐 업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업보가 아니고 예. 해결 가능한 문제이죠. 아하. 쉽게 말해서 업보라는 것은 과거에 여러 가지 일 또는 전생의 어떤 나와 관련된 일 그로 인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주로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예. 통칭을 하는데요. 그 업보는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의 인연으로 벌어진 현재의 일이니까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예. 그냥 뒤집어 쓰고 끝까지 참고 넘어가야 되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대통령 앞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아하. 업보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업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자 국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이 생명과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돌을 맞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해치고 나가야죠. 예.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께서도 예. 모든 건 민심에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가겠다고 하시면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하고 분열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지 예. 이 갈등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동 후 결과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예. 지연 말단적으로 무슨 홀대 성패 예. 이런 것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예. 걱정을 끼칠 거라면 이런 회담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일종의 양비론적 시각을 이건 양비로는 문제가 아니고 예. 이렇게 가면 당연히 보수가 분열하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칠 많은 또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예. 이 두 분의 지도자가 예. 지금 역사적으로 처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고 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국민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지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홀대를 받았고 홀대를 아하, 받지 알겠습니다. 않았고 내 말을 듣고 안 들었고 예. 예스냐 노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요. 예. 민심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갈등을 어떻게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짚어보기 전에 네. 하나씩만 더 짚고 네. 그거 본격적 그 얘기 해보죠. 만찬 얘기해 볼게요. 네. 사건 죄송합니다. 이 대담이 있었던 날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실장들과 저녁 만찬 자리에 추경호 대표를 불렀고 네. 당 대표는 집에 보내고 한동훈 대표는 어제 친한계 의원 모여서 긴급 번개 저녁 만찬했거든요. 한 20명 정도 모였다고 하던데 양측에 이걸 만찬 정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뭐 네. 서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어서 저는 뭐
그 밥 먹는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싶진 않는데 그래요. 윤석열 정부는 왜 밥만 먹고 나면 이렇게 말썽이 나는지 자, 저는 그 점에 최고위원 대해서 두 군데도 안 가신 거죠? 굉장히 좀 그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경호 대표가 그 저녁 식사 자리에 갔다는 이야기 저는 뭐 나중에 물론 언론 예. 보도를 보고 알았죠. 근데 그 시간에 수많은 언론인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냐고. 내 집에서 밥 먹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예. 이런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죠. 또 하나는 그러면 왜 한동훈 대표는 부르지 않고 추경호 대표를 불렀냐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사람들도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께서는 그날 아마 같이 저녁이나 먹자 해도 집으로 가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녁 그 탁자에서 먹어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가 예. 그냥 단순한 그 만찬 자리에 그 사람이든 누구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예. 결국 우리 당의 두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날 저녁 용산 만찬 어제 여의도 한 대표 만찬에 두 곳 다 참석하지 않으신 김재원 최고위원의 해법을 들어보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럼 이 상황. 두 분 다 앞으로 식사를 하지 마세요. 그래요? 예. 이 상황 갈등 상황 풀어야 되잖아요. 풀 방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좀 일단 제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그것도 훈수 뜨는 것밖에 안 되고 아니, 제가 지도부시니까. 그 자리에 만약에 어떤 분이라도 예. 결정을 해야 될 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예. 이런 식으로 만천하에 떠들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독대 회동에 예. 너무나 잘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원님이 제가 여당 더군다나 지도부시면은 의견을 하나 내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겠죠. 또 하나는 예. 제발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말을 아끼고 예.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각자 자기 생각을 마구 이야기함으로써 예. 당의 혼란 더 나가서 지지자들도 분노하는 상황으로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현안이 떴어요. 제일 큰 현안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네. 2주 전에 출연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앞으로가 문제인데 단일 대우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을까? 당시 반대표 던졌던 10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다른 생각을 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 얘기는 상황이 악화되면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신데 한 대표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다고 하고 대통령은 우리 의원들을 믿는다. 뭐 이렇게 답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올라오면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 특검법은 저 부당성이나 위헌성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나설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위헌성 있었는데. 뭐 그런 분들 4명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 나왔어요. 그 1차 때는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최상병 특검법 할 때도 뭐 4명 서너 명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이건 뭐 반란표라기보다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죠. 그러나 104명의 의원들의 그 생각은 저는 뭐 비교적 공고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보다 상황이 달라진 거는 맞지만 법안도 더 나빠졌거든요. 새로 나오는 법안도. 그래서 법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으면 이것은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시키려는 이 특검법에 의해서 탄핵도 끌고 가고 보수 진영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는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제기하는 특검법의
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저는 지금 악화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 논란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당이 갈등을 벌인다든가 또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반목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의 단일 대우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는 악화된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죠. 결국 근본 지금 문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눈앞의 특검법이 문제가 아니고 특검법을 두고 한쪽은 결정권이 있는 당의 국회의원들 한쪽은 그 특검법이 결국은 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세력들과의 계속적으로 마치 전쟁하듯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단일 대우가 무너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이제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이거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계속 이 세 가지 요구 사항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톤을 낮추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미 뭐 톤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낮추면 뭐합니까? 이미 다 끝난 사안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를 제기했다고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주장 세 가지든 또는 더 있든 결국에는 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 대통령 해결해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는 무슨 들어야 된다 듣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것을 뭉개고 넘어가더라도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것도 해결하는 것이고 어떤 조치를 하는 것도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주도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보수 정권의 그 지금 지도자 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